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근뉴 시작합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인 듯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뉴스가 맞을까요? 오늘은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5일 실종된 20대 남성이 5일 후인 4월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한 줄짜리 언론에서 보면 단신 처리될 수도 있는 한 줄에 의혹이 하나씩 붙습니다. 실종되던 날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고인은 친구 A씨가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해서 놀랐다. 친구 A씨는 술 취한 고인 옆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친구 A씨는 술 취해 잠든 고인을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친구 A씨와 가족은 한강변으로 와서 고인을 찾는 듯 했다. 친구 A씨와 가족은 현장과 가까운 고인의 집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또 친구 A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다. 각각의 사실들이 끝도 없이 의혹처럼 제기됐습니다. 나근유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실들은 모두 의혹이 맞을까요?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BS 2021년 5월 11일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왜 주목받나? 심리적 동조화의 사건은 진행 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우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또 한강이라는 물리적 장소가 사람들에게 친밀한 공간인데다 누구든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손 씨와 아버지와의 관계 등이 알려지면서 가족의 아픔에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커졌다고 합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은 이를 심리적 동조화 현상으로 설명했는데요. 자기 현재 상황과 대비해 봤을 때 지금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교차점이 얼마나 크냐 또는 일치점이 얼마나 크냐가 그 사건이나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심리적 동조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도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지난 3월에는 사라진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잠수교 노란 쪽지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종 17일 만에 25살 김모 씨가 시신으로 가족품에 돌아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슬픔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학생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져 온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 한 민간 잠수사는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한강으로 뛰어들어 손 씨의 시신을 찾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찾았다는 면에서 실종 문제는 완료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연중 그 어느 때보다 아이와 부모,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달입니다. 사고사라고 하면 사고 원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손 씨의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 씨 아버지는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 친구가 손정민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집에 돌아온 뒤 왜 신발을 버렸는지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10일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손 씨의 친구와 그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친구를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손 씨 사망 경위를 파악할 목적으로 친구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손 씨 아버지는 사건의 직접 관계자이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 씨 친구의 경우 신발을 버리거나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고인 조사에 참석하는 등 친구로서 일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어떤 것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손 씨의 왼쪽 귀 뒷부분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있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씨의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기사가 나온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 씨의 최종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한강변에 잠들어 있었던 손 씨가 왜 익사를 했는지 그 원인은 경찰들의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근유는 왜 이런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언론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PD저널 2021년 5월 11일 포털 도배한 한강 대학생 사망 보도, 의혹 해소는커녕 증폭. 지난 10여일간 쏟아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로 포털은 도배되다시피 했다. 한강에서 손정민 씨가 실종된 게 알려진 지난달 28일부터 5월 11일 현재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는 2,000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족이 손 씨의 사망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0일부터 언론이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보인 관심은 정치, 사회 현안 뉴스를 덮을 정도였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퍼나르는 보도가 대다수였다. 네이버가 집계하는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에서 손정민 씨 사건은 지난 10여일 동안 줄곧 상위를 차지했다. 기사 조회수로 매기는 많이 본 뉴스 순위를 보면 이 사건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됐는지 잔적으로 드러난다. 민영 통신사인 뉴스원과 경제지 이데일리, 서울경제, 인터넷 매체 데일리아는 많이 본 뉴스 1에서 5위를 모두 손정민 씨 사건으로 줄 세우기도 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3, 4일 많이 읽은 뉴스 5개 전부 손정민 씨 사건 보도였다. 지난 3일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친구가 신발을 버린 이유, 부 답답할 뿐. 한강 실종 대학생 CCTV 속 남성 3명 뛰어다녔을 뿐. 고맙다 잘 커져서. 한강 실종 대학생 부 생전 나눈 카톡. 한강 사망 대학생 실종날 새벽에 경찰차 6대 출동 목격담. 그 사람들 맞다면. 한강 실종 대학생 CCTV의 목격자 댓글. 이 기사 조회수가 가장 많았다.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이 제기한 목격담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면 이를 다시 받아쓰는 식이다. 한강공원 사망사건 인근서 낚시하던 남성이 새벽 4시 51분에 주고받은 카톡 위키트리 5월 3일 고 손정민 씨 업고 가는 친구 CCTV 보고 의혹 제기한 누리꾼
머니투데이 5월 6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나르는 보도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손정민 씨 사건을 띄운 언론이 높은 조회수가 확인되자 경쟁적으로 관련 뉴스를 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0일 낸 논평에서 언론은 조회수 늘리기에 급급하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며 과도한 속보 경쟁 속에서 취재 없는 받아쓰기 기사, 추측과 과정으로 오염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이 실종 당시 손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겨냥해 마녀사냥식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A씨가 실종 당일 손정민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A씨의 아버지가 신발을 버렸다는 등의 행적은 경찰의 수사 태도와 맞물려 음모론을 키웠다. 한강 실종 대학생 아버지의 두 가지 의문, 신발은 왜 버렸나? MBN 5월 3일 신발을 보여달라고 하자 0.5초 만에 한강서 사망한 의대생 아버지 제기한 의문들. 서울경제 5월 3일 손정민 부 조문 안 온다 하자 새벽에 장례식장 찾은 친구. 유족 조문 거절. 부산일보 5월 4일 등 언론도 친구 A씨를 향한 의심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데일리아는 지난 10일 A씨의 신상털기 논란을 보도하면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보내기도 했다. 521개 댓글 중에는 문제의 본질은 의혹을 밝히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신상털이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선정적 여론몰이로 마녀 재판을 하는 것 등 보도에 비판적인 글도 보였다.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은 A씨는 피의자 신분도 아닌 상태로 언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언론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차분하게 보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까지만 해도 2,000여 건이 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기사가 나왔겠죠. 이 숫자는 언제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건 언론사들의 행태였습니다. 많이 본 뉴스 상위에 오른 사건이 회자되고 다시 기사가 만들어지는 구조. 이런 언론사들의 행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2021년 5월 11일 한강 대학생 사망 보도 페이지 뷰에 매몰된 건 아닐까?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우려를 낳고 있다. 공식 수사 결과 발표 전 유족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뉴스화하면서 특정인을 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든 행태가 대표적이다. 한 대학생의 죽음을 다룬 이례적으로 많은 보도와 높은 관심은 우리 사회와 언론계에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보도들엔 손 씨 친구를 피의자로 의심케 하는 기사 콘텐츠가 다수 포함됐다. 지난 3일 업로드돼 11일 정오 현재 622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뉴스원 유튜브 영상, 한강 실종 의대생 아버지가 밝힌 의문점들, 친구는 왜 신발을 버렸나는 대표적이다. 해당 영상은 사망 원인이나 부검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씨 부친의 손씨 친구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한강 의대생부 함께 있던 친구 방어 기재로 최면 수사 안 돼. 중앙일보 5일. 한강 사망 대학생부 아들한테 맹세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줄 것. 세계일보 4일처럼 부친의 발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인터뷰한 언론 보도는 부지기수다. 유족의 의문이 수사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얘기란 점과 유족의 발언을 언론이 전하는 건 별개의 윤리를 요구받는다. 언론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은 또 있다. 손 씨 친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등을 다룬 보도가 지속 이어진 부분이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에 조심해왔는데 그 결과 언론은 공식 취재원으로부터 나오는 최소한의 설명을 토대로 뉴스를 제작해야 했다. 결정적 보도는 어려웠고 결국 유족의 주장이나 추측, 특정 행위나 부수 정보에 집중한 기사가 다수 쓰이며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만 야기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그동안 언론이 보도자료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문제 삼았는데 공식적 취재원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뉴스에 반영할 수 있는 취재원이 피해 가족밖에 없었고 이에 유족의 목소리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런 보도가 다수 나온 이유론 높은 조회수가 거론된다. 실제 4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사 상당수는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 20위 랭킹에 포함돼 수십만 PV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 등으로 검색 시 조회수 1000회 이상 영상만 100건을 훌쩍 넘는다. 첫 보도, 한강공원 서잔 대학생 나흘째 실종, 경찰 수사 연합뉴스 4월 28일, 당일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랭킹 20위에 들지 못했지만 29일 의대생과 부친이 애타게 찾는다는 정보가 뉴스에 담기기 시작하고 30일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기사 수와 PV 모두 폭증했다. 이후 유족의 의혹 제기와 수사 상황 등 기존 기사의 정보 하나씩만 덧붙인 뉴스가 계속 나와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얻는 상황이다. 사안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높은 관심 자체가 이례적인 지점도 있다. 안타까움과 별개로 더 충격적인 사건 사고는 많기 때문이다. 의대생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미스터리가 남았으며 감정이입할 수 있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 여지는 있다. 의혹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 의심을 강화할 재료가 계속 공급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은 지난 8일 열린 라디오 YTN에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이 국민 탐정 놀이, 국민 배심원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과 말초적 호기심만으로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뉴스 댓글 등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놀이로서 관심은 차후 우리 공동체에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번 현상은 기성 언론의 뉴스 가치 판단에 과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 디지털 부서를 경험한 한 신문사 기자는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고 하는데 디지털 부서에 있으면서 개가 사람을 물 수 있다고 알리는 기사도 실제 많이 보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많은 온라인 기사가 황색 저널리즘에 가까운 게 사실이지만 봐주는 독자에게 필요한데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시시한 기사로 치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뉴스 가치 판단이 바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네, 마지막 기자의 말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사람들이 알고 싶다는 이유로 모두 낱낱이 파헤쳐져야 할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궁금해야 할 자유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무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무한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의 권리일까요? 다음 기사도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2021년 5월 11일 한강 실종 대학생 의혹 보도는 정말 뉴스인가? 이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기사를 언론사별로 나눠보면 경제신문들이 눈에 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기간 관련 기사를 107건 썼고 이데일리는 99건을 썼다. 이는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61건 보도량을 압도한다. 경제신문들이 사회면에 실릴 사건 기사를 일간지는 물론
뉴스 통신사보다도 많이 써낸 것이다. 전공이 아닌 분야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이들 신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기사를 쏟아내온 것과 관련이 있다. 별도의 온라인 이슈 대응 기사를 잘 쓰지 않는 한겨레의 관련 기사는 같은 기간 4건에 그쳤다. 쏟아진 기사의 몇 면을 보면 필요한 뉴스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는 청와대 청원 기사만 5건을 썼다. 3만, 19만, 20만, 30만 등 청원인이 늘어날 때마다 중계하듯 보도한 것이다. 물론 언론이 화제가 되는 사안에 기사를 쏟아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십으로 다룰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미스터리함에 초점을 맞추며 흥미 유발 기사를 써내고 그 결과 친구를 범인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은 유가족의 의심을 전하며 친구의 사라진 핸드폰과 신발을 버린 사실 등을 연일 조명하고 그의 수상함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CCTV 영상을 토대로 네티즌 수사대에 추측을 전한 보도는 억측만 확산시켰다. 언론이 경찰보다 앞서 나가며 오보를 내기도 했다. 뉴스원은 4일 친구 휴대폰 찾았다. 실종 대학생 발견 구조사가 물속소 건져 기사를 냈다. 이어 위키트리가 한강의대생 시신 찾았던 민간 구조사, 이번엔 친구가 잃어버렸다는 아이폰 찾았다는 기사를 냈다. 여기에 주간조선은 정민 씨 친구 주정 휴대폰 발견, 유심칩 빠져 있었다 기사를 통해 유심칩이 없었다면 누군가가 고의로 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종합하면 친구의 핸드폰을 찾았고 친구가 의심스럽게도 유심칩을 뺀 다음 휴대폰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오보였다. 핸드폰은 실종 대학생 친구의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한 번도 이 핸드폰이 친구의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취재했던 한 신문사 사회부 기자는 최소한의 자정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기자는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한쪽의 주장에 보도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한 대상을 범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검증을 하고 가렸어야 하는 게 맞다. 큰 타운표만 딴다고 해서 기사가 되는 게 아닌데 열광하고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조회수가 폭발하니 언론사들이 달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언론의 책임과 더불어 경찰 문제도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6일이 되어서야 최초 백브리핑을 했다. 이미 억측과 음모론이 쏟아지고 며칠 지난 시점이었다. 이 기자는 6일 백브리핑이 너무 늦었다. 너 더 빨리 해서 끊었어야 하는데 기관이 늦게 나서니 계속 음모론이 커진 것이다. 경찰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저널리즘 교과서격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사실 확인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저널리즘이 연애 오락이나 선전선동, 소설 등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꼽았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기자들은 자의적 판단을 멈추고 기자의 본분인 취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언론 시민단체가 기자들에게 취재를 잘하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 취재를 하라고 지적한 대목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취재 없는 기사는 누군가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는 소설과 다를 바 없다. 2000여 건의 경마식 보도 중에서도 이런 묵직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뉴스인가를 되짚는 그런 뉴스들이죠. 이 중에는 단 4문단으로 현 상황을 지적한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일보 2021년 5월 6일 위험천만한 한강 대학생 보도 1993년 전북 부안군 위도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또한 언론 참사였다. 선장의 종적이 묘연하자 언론은 항구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말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경쟁이 붙으며 혼자 탈출해 섬으로 숨었다. 중국으로 도주했다는 설까지 대서특필했다.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했고 선장이 살아있을 확률이 98%라고 발표했다. 배를 떠난 적 없던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고서야 도피범 창조자들은 입을 다물었으나 죗값을 치른 것은 아니었다. 불행히 참사가 됐던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한강 대학생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데 언론과 대중은 어느덧 한 사람의 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친구 A씨를 겨냥해 신발 왜 버렸나? 방어기자로 최면 수사 안 돼라는 손씨 부친의 발언이 기사 제목으로 달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가감없이 보도된다. 단정적 비난 댓글이 벌써 나온다. 경찰이 부합하는 증거를 못 찾거나 실족사 결론에 이르기라도 하면 부실 수사를 힐난할 판이다. 날벼락처럼 아들 잃은 부모 심정이야 100번 이해하나 애끓는 고통에서 비어져 나오는 모든 말을 언론이 담아서는 안 된다. 무고할 수도 있는 특정인을 향한 의심과 원망에 마이크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취재한 모든 것을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기자의 착각이다.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걸러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면 낙종을 하는 게 옳다. 손 씨가 살해됐는지 A 씨가 결백한지 판단할 팩트 없이 추측을 전달하는 것은 한 인생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익명의 다수는 감정적이고 편파적이게 마련이다. 이에 영합하는 매체가 득을 보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대중이 원하는 기사는 오보일지언정 페이지 뷰를 높여줘 이득이 되고 그 흐름이 거대할수록 책임은 희박해져 손실이 적다. 신중한 매체는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잊힐 뿐이다. 기자들이 이런 구조의 톱니바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해 회리호 선장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자각해야 한다. 지금은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다. 한국일보 논설위원회의 칼럼이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언론의 이런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언론의 태생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양철북 출판사에서 타블로이드 전쟁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언론 역사의 초기인 1890년대 뉴욕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형태가 잘 드러나는 소설인데요. 두 언론사가 등장해서 경찰들보다 먼저 사건 현장에 기자를 보내고 증인을 만나고 증거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사건을 입맛에 맞게 재구성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요즘 말로는 기레기짓의 원조라고나 할까요? 그 두 언론사 중 한 곳은 퓰리처상을 만든 그 조지프 퓰리처의 뉴욕 월드였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의 행태를 보면 100년 전, 그러니까 한 세기 전 과거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씁쓸한 마음만 커지네요. 다른 기사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청년의 죽음입니다. 미디어스 2021년 5월 6일 두 청년 죽음에 대한 언론의 선택적 관심. 비슷한 시기 사망한 두 20대 청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달랐다. 한 청년의 죽음은 언론 보도가 쏟아내는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산재 사망 사고로 의심되는 한 청년의 죽음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대학생 이선호 씨는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개방형 컨테이너에 몸이 깔려 숨졌다. 6일 산재 사망 사고를 주장하는 이선호 씨 가족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고 직후부터 기자회견이 열린 6일 전날까지 중부일보와 기후일보 단 2곳 매체만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중부일보가 먼저 지난달 23일 단신 기사로 사망 소식을 전했고 기후일보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25일, 30일 기사를 게재했다.
고 이선호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를 다룬 보도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4건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 군의 친구 김별희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별희 씨는 친구가 산재로 사망했다. 내일 원청인 평택 동방 앞에서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현재 보도량이 매우 적다. 묵히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 반포공원에서 실종됐다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군 관련 보도는 쏟아지고 있다.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에 검색한 결과 한강 실종 632건, 손정민 555건, 한강 의대생 188건 등으로 집계됐다. 두 청년의 죽음에 언론이 선택적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신미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회수 장사에 따른 보도 행태라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조회수나 관심이 쏠리지 않으니 보도를 안 하는 반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부모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친구를 둘러싼 의혹, 유족이 제기한 의문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처럼 왜곡됐다. 포털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 10개 중 7, 8개를 차지할 정도라며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닌데 언론이 이른바 장사거리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처장은 유족이 바라는 건 정확한 수사를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으로 언론이 이를 장사 속으로 활용하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언론은 여론에 관심이 없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죽음들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보도를 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조회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어떤 죽음이 더 슬프냐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언론은 이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에는 정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혹제기라는 이름으로 가십거리로 추측과 탐정놀이로 채우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슷한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인재고 산재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 할 일을 촉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의 산재 사고가 너무나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쫓는 언론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탐정놀이가 대국민 탐정놀이를 부추기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겠죠. 저에게 답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나근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씁쓸한 밤이네요. 잘 자요. 잠깐, 나근유 픽.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이 자꾸만 국민 탐정놀이, 국민 배심원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과 말초적 호기심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금 더 차분해졌으면 합니다.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자요.